자, 제가 요거 사가지고요. 요거 전세 넣으면 제 돈 안 들이고, 얘가 5년 된 아파트였나? 기억이 좀 안 나네. 5년 차 아파트 하나 그냥 공짜로 갔네요.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대요. 정말 목돈이 필요할까? 제가 그냥 최근에 그냥 보는 단지들 중에서 몇 개를 그냥 끄집어 와봤습니다. 자, 이 원당주공이라는 건데, 이건 충남. 자, 수도권에는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없어서 잠시 좀 멀리로 가봤는데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원당 주공 아파트예요. 자, 전세가 1억 4,500만 원이래요. 이 타입은 지금 50일이니까 얘가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20평? 아니다. 7, 3, 20평, 20평. 한 방 2개, 화장실 하나쯤 될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예요. 보통 주공식 아파트. 근데 매매가 얼마예요? 1억 4,700만 원. 자, 나 지금 이 아파트 내가 지금 1억 4,700에 사서 전세 1억 4,500 이렇게 주면은 제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200만 원만 있으면 사요. 자, 목돈인가요? 자, 무튼 다음 여기는 이제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부영 아파트예요. 얘도 20평짜리 소형 아파트죠. 자, 얼마예요? 매매가? 자,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전세가 얼마예요? 뭐 5천에서 5,500이에요. 자, 이거 사서 이렇게 전세는 뭐예요? 세입자가 오히려 나한테 돈을 200에서 700만 원을 주네. 네.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네. 자, 요거는 칠곡군인데요.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이것도 2015년식이었네요. 아무튼 신축급이에요. 네. 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24평형이고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단지. 자, 뭐 매매가 1억 4천, 1억 4,500, 전세 1억 4,500. 자, 제가 요거 사가지고요. 요거 전세 넣으면 제 돈 안 들이고, 얘가 5년 된 아파트였나? 기억이 좀 안 나네. 5년 차 아파트 하나 그냥 공짜로 갔네요. 네. 자, 목돈이 필요한가요? 네.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들으면은, 그 확증 편향이라는 그 심리적 성향이 있단 말이죠. 즉, 내가 믿고 있는 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들만 수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근거들로만 확신을 가져요. 네.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뭐 소형 평이니까 안 오를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도 다 오른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못했던 거고, 투자 멀어졌던 거고, 소액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했던 반응이나 지금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에 부동산 집값이 상승한 거를 못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런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안 믿었거든요. 이게 무슨 주식이지.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 공부만 하고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만 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졌죠.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답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 투자가 되게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아파트만큼은 다른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빌라, 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그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할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아파트 투자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 투자로 돈을 벌어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투객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정부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욕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급변하게 시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웬만한 돈 갖고 10억 안 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불안한 시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고 너무나 싸잖아요. 제가 관심 갖고 계속 보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 알아봐요. 네. 말은 제가 맨날 얘기해도 본인이 직접 찾아볼 생각은 항상 안 하세요. 네. 하지만 꼭 찾아보고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집을 사는데 뭐 그냥 1시간, 2시간 만에 살 거 아니잖아요.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블로그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후기들 보고, 그 다음에 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막 이런, 뭐 몇 날 며칠에 걸려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노트북 100만 원짜리 사는데, 몇 억짜리, 억대짜리,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쏟지 않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투자가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약간의 흔들릴 때 너무 많이 흔들리면서 힘들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을 느끼고 부동산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쉽게 중요한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규제 상황이 가장 크게 이렇게 된 거죠. 뭐 대출은 2016년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월세 투자들, 빌라라든가 아파트로 월세 투자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세금은 2017년 파리 대책, 파리 대책 가장 큰 대책이었죠. 이 대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엄청 부과를 시작하면서 계속 해외 거듭하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계속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슈였던 임대차 3법. 자,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 또 불을 붙여주죠. 예. 전셋값을 폭등을 시키게 된 가장 큰 원흉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부는 다 모니터링을 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참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정부에 있는 분들도, 예,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임대차 3법 발의 전에, 예, 얼른 전세금 올려가지고 다 왔고 막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아니까. 예, 이거 하면은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가장 큰 또 규제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불합리한 좀 임차인한테 좋은 법은 아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진행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